또 한 명의 케네디 흉탄에 쓰러지다 1968년 6월 5일 새벽이 밝아오지 않은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한 남자가 새로운 시대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던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프랜시스 케네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자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는 다음 날인 6월 6일 단 4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희망의 밤, 절망의 총성. 로버트 케네디는 1968년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인종차별, 빈곤, 전쟁과 같은 미국의 고질적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고 청년들과 소외된 계층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6월 4일 캘리포니아 예비선거에서 승리를 확정한 직후 로스앤젤레스 엠베서더 호텔에서 연설을 마친 로버트 케네디는 주방 통로를 통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이동하던 중 총격을 당했습니다. 총상은 머리와 목 부위에 집중되었으며 현장에서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6월 6일 새벽 1시 44분 사망합니다. 현장에서는 팔레스타인계 요르단인 시르안이 즉시 제압되어 체포됩니다. 당시 24세의 시르안은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던 중 로버트 케네디의 친이스라엘 발언에 분노했다고 진술합니다. 특히 케네디가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이 그를 자극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전날 호텔에 미리 잠입해 동선을 파악했고 22구경 리볼버 권총을 사용해 8발을 발사했습니다. 케네디 외에도 5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단독 범행이라 주장했고 1969년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형제 폐지로 인해 종신형으로 감형되었고 현재까지 수감 중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불일치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정치적 분노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많은 의문점들을 남겼습니다. 첫째, 총격의 방향과 거리입니다. 공식 부검 결과에 따르면 총탄은 케네디의 오른쪽 귀 뒤쪽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목격자들은 시르안이 정면 약 1m 거리에서 총을 쐈다고 증언합니다. 둘 사이에는 물리적으로 모순이 존재합니다. 당시 부검을 진행한 법의학자 토마스 노기치 박사도 케네디의 머리에 발사된 탄환은 2-3cm 거리에서 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의혹은 발사된 총알의 수입니다. 시르안의 권총에는 8발이 장전되어 있었고 현장에서 8발이 모두 발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호텔 내 기자가 가지고 있던 녹음기에는 9발 이상의 총성이 기록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포렌식 오디오 분석가는 총성이 13발까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사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은 사건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조종된 인간 시르안은 체포 이후 자신이 왜 총을 쐈는지 어떻게 호텔에 들어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정신과 전문가는 그의 행동에서 최면 상태의 특징을 보았고 CIA의 NK 울트라 프로젝트와 연계한 조종된 인간 이론을 제기하였습니다. NK 울트라는 실존했던 CIA의 비밀 프로그램으로 최면, 약물, 고문 등을 이용해 인간을 조종하려는 실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르안이 정치적 타깃을 제거하기 위한 인위적 도구였다는 주장은 지금도 논쟁의 여지를 남깁니다. 로버트 케네디는 형 존 F. 케네디 암살 이후 정계에 복귀하며 개혁과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에 조속한 종결, 민권운동에 대한 강력한 지지, 그리고 빈곤과 마피아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선은 당시 미국 내 보수 세력, 군수산업, 마피아 등 여러 조직과 이해 충돌을 불러왔습니다. 일부 학자와 저널리스트는 로버트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 경우 기존 권력 구조가 위협을 받을 것을 우려한 세력이 존재했다고 주장합니다. 남겨진 질문들. 2006년 케네디의 아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공식 발표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으며 새로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미국의 포렌식 전문가들이 녹음 기록을 재분석한 결과 총성이 12발 이상 존재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조사도 공식적으로 배후를 인정하거나 음모론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버트 케네디는
이념보다도 희망의 언어를 말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갈등보다 공감을, 복수보다 화해를 말했습니다. 그가 쓰러진 그날 이후 미국은 또 한 번 진실을 묻고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시민의 믿음, 정치의 이상, 그리고 정의에 대한 물음이 총성과 함께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